복잡한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있으신가요? 심플한 삶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을 남기게 해줍니다. 단정한 생활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일은, 반대로 말하면 중요하지 않는 거의 모든 것은 부차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나의 삶은 중요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심플한 삶이 오히려 나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을 남기고 그것을 중심축으로 살아가는 심플한 생활은 나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고 꺼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단정하고 심플한 생활을 지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문장으로 좋은 생각을 촉촉해가는 제인톤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바로 이 책인데요. 손흥민 아버지인 손흥정 님이 쓰신 책으로 유명하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손흥정 님이 독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축구에 대한 내용에서 기본을 강조하는 문장들도 좋았지만 제가 가장 공감하고 그리고 좋았던 부분은 독서에 관해 이야기하는 문장들이었어요. 인생에서 축구만큼이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책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독서하는 모습에서 정말 공감하며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생활 루틴 3가지 방법과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삶을 채웠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작가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도 요즘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심플한 삶을 위해 철저하게 라이프 생활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바가 굉장히 컸어요. 그 문장 읽어드릴게요.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에 다가가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해질 수밖에 없지요. 단박한 삶, 단순한 삶, 자유로운 삶.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 또한 단순하고 평온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어느 순간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단순해질만 하면 또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에 다가가는 일일 뿐이다 라는 문장을 읽고 나니까 저 또한 삶이 복잡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라는 어느 작가의 말처럼 정말 중요한 것만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럼 정말 심플한 라이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작가는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키는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미니멀 라이프 생활을 유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다고 해요. 잡다한 것들로 채워지는 순간 선택할 것이 많아져서 우왕좌왕 시간과 열정을 허투루 쓸 확률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것에 소유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 라고. 하지만 그 소유물에 쏟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도리어 뭔가를 자꾸 잃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키는 2번째로 생활 리듬을 철저히 지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운동과 주변 청소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는 하루 필수 일과라고 합니다. 청소와 운동만큼은 삶의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가지만 상황이 나쁠 때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기 일쑤다. 이 방황이 길어지면 자신을 아예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아무리 냉정하고 강인한 사람일지라도 느닷없이 닥치는 삶의 파도 앞에 휘청이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기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한다.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머릿속으로 고민하기보다 우선 정직하게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이고 규칙적인 일은 어려운 시기를 버틸 힘을 준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가난과 고통도 배가 된다. 28살에 이른 은퇴에서 오는 실망과 낙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가 내겐 약이 됐다. 작가는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키는 마지막 그 세 번째로 독서를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독서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저 역시 독서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 작가가 독서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 역시 크게 공감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독서를 대하는 작가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소개할게요. 우리 아이들은 알 것이다. 공 차는 것,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 운동장에서 뛰는 것, 사색하는 것, 책 읽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오직 이 5가지 뿐이라는 것을.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손흥정님이 독서를 좋아하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지가 정말 궁금해서 더 빨려 들어가 읽었습니다. 손흥정님은 운동과 청소 외에 꾸준히 해온 또 하나의 일이 바로 책 읽기였는데 짬이 나면 항상 책을 펼쳐 들었다고 합니다. 읽고 배우고 내 안에 쌓아야 직성이 풀렸다고 해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파트는 여기 철학 부분인데요. 여기 철학에 죽을 때까지 공부는 멈출 수 없다.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무식한 자의 독서법이라고 해서 이제 손흥정님이 독서한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무식한 자의 독서법. 나에게 축구를 빼고 남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단 한 가지, 책 읽기가 남는다. 축구와 독서. 이 2가지가 내 삶을 지탱해온 도축이다. 지금도 나는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한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배움이 짧았고 그 배움을 채우기 위해 지금도 노력할 뿐이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책 읽기가 내 삶에 가져다준 혜택을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작가는 축구를 하면서 필요한 해답을 다 책에서 찾은 듯 합니다. 서점에서 어떤 책을 집어들어도 다 읽고 나면 그 안에서 한두 가지는 꼭 배웠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축구에 관한 책이란 책은 다 찾아 읽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터득해서 깨우치는 것도 중요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식과 지혜들은 책 속에서 발견해서 익히는 과정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배가 없으면 바다로 나갈 수 없듯이 책이 없으면 삶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표현한 문장을 보면서 정말 삶의 위기마다 책 속에서 지혜를 발견한 사람을 볼 수 있었어요. 인상적인 부분은 손흥정님은 책을 절실한 생존의 도구였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가 책을 읽는 방법은 정말 기억의 궁전을 세우는 과정과도 같았는데요. 손흥정님의 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독서법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내가 책을 읽는 방법은 좀 부끄럽지만 유별나다. 내 나쁜 머리 탓이다. 책 한 권을 읽을 때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일단 독서를 시작하면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3가지 펜을 준비한다. 좋은 책은 적어도 3번을 읽는데 처음 읽을 때는 글자 색과 같은 검은색 펜으로 중요한 대목을 체크하고 메모하며 읽는다. 2번째 읽을 때는 파란색 펜으로 반복하고 3번째 읽을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빨간색 펜으로 체크하고 메모한다. 그렇게 3독을 한 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나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메시지는 독서 노트에 옮겨 적는다. 독서 노트 한 권이 채워지면 그 노트를 읽고 새 노트에 옮겨 적는다. 머리가 나빠 반복해 읽고 익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이다.
종이짝이 뚫릴 만큼 박박 줄치고 여백에 빼곡하게 메모를 해둔 책은 독서노트 작성이 끝나면 바로 버린다. 책장에 꽂아두고 책 읽는 걸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싫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나만의 책 정리법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노트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비로소 내 안에 기억의 궁전이 세워진다. 그는 자신에게 책은 단순한 유희의 도구가 아니라 절실한 생존의 도구였다고 말하는데요. 즐기는 독서도 좋지만 그는 어떤 책이든 공부하는 심정으로 치열하게 읽은 것 같아요. 작가는 독서 노트를 쓰는 이유를 독서 노트를 만든 이후에 그것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비로소 내 안에 기억의 궁전이 세워진다는 표현을 듣고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읽을 땐 정말 너무 좋은데 읽고 나면 하루만 지나도 그렇게 좋았던 문장들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문장은 정말 자주 봐서 평소에도 기억하고 싶은 특별한 문장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서 굳이 기억까지 하고 싶은 문장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독서노트를 쓰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것을 기억의 궁전이 세워진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나도 기억의 궁전을 세우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는 축구만큼이나 독서도 꾸준하게 훈련한 문장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축구만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다. 책을 읽는데도 일정한 훈련이 필요하다. 눈으로 읽는 행위는 단순하다. 읽고 행간의 의미까지 파헤쳐 아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읽기라 할 수 있다. 나도 처음엔 뭣도 모르고 살기 위해 책을 읽었다. 책에게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매달렸지만 지금은 훈련이 되어 읽는 법도 내 안에 체화시키는 법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독서노트 쓰기라는 꾸준한 훈련으로 기억의 궁전을 세워서 내 안에 체화시키는 법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작가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것으로 책을 꼽았는데요. 삶은 위기의 연속이고 유년기에서 청년기, 그리고 청년기에서 장년기,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질 때마다 삶의 양상이 바뀌고 달라지기 때문에 고비가 매번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작가의 한 일화로 오래전 고약한 방골 기질로 축구 지도자 생활이 중단됐을 때도 위기가 한번 찾아왔는데 그때 또박또박 지급되는 월급이 끊기고 빈손으로 전쟁터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집어든 무기가 역시 책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선웅정님에게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기마다 정말 책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을 잘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철학의 도구였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으며 사색하는 것을 축구만큼 훈련해온 그가 위기 때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게 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책은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충분한 무기로서 제 역할을 해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은 내가 그 책의 가치를 알아주는 만큼 딱 그만큼 나에게 무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기회라는 건 아주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기회는 악착같이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미래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책을 읽으며 예의주시하며 관찰해야 합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기에 책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창의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 죽어라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했을 때 의외의 기회, 꼼수가 아닌 내가 노력한 만큼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의 인문학은 필요하다. 작가는 사람들은 손흥민이 어떤 프로그램에 운동했는지에 더 관심이 많지만 그는 사실 중요한 건 내적인 부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분을 키우기 위해 책을 읽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치열하게 읽은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축구 선수. 오래전부터 나는 흥민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독하게 볼 컨트롤 훈련을 하는 동안에도 항상 책을 읽게 했다.
처음부터 책에 눌려 흥미를 잃지 않도록 내가 먼저 책을 읽고 거기서 좋은 구절을 뽑아 읽게 했다. 1년이면 100권 정도의 책을 읽는데 그중 30권 정도를 따로 뽑아 밑줄을 치고 중요한 페이지를 접어서 흥민이에게 권했다. 책을 읽다가 좋은 부분을 접어 아이들에게 읽게 했던 것은 결국 인성을 위한 것이었다. 내가 아무리 축구에 미쳐있는 놈이라 해도 내가 축구라는 매개로 의도하는 모든 행위는 딱 한마디로 줄이면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올바른 태도를 지닐 수 있을지 책을 통해 잡아주고 싶었다. 그 작가는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축구만이 아닌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만 생각해봐. 그것이 뭔지 안다면 결정은 바로 내릴 수 있단다. 네가 원하는 걸로 결정을 해라. 사람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네가 보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됐다면 망설이지 말고 곧장 그것을 해라. 마지막으로 그가 책을 대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책.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부록이 되고 지천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따르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매일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따르지 말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의 흐름을 조종해야 한다. 온갖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평온한 마음을 위해서. 이 모든 노력을 위해 그 방도를 찾기 위해 나는 책을 본다.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책이다. 결론은 책이다. 손홍정님은 영국으로 책이 배달 오는 날이 가장 설렌다고 말했는데요. 읽을 책이 떨어지면 허전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을 잔뜩 모아서 주문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배송 오기를 기다리면서 읽을 책이 책장에 쌓이면 곡식 창고가 가득해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책을 주문할 때 책 받을 때가 가장 설레는 것 같은데 괜히 갖고 있는 책이 많으면 저 역시도 마음이 꽉 차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잘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갖게 된 것 같아서 책에게 너무 감사한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어떤 기본에 대해서 말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꾸준히 지켜가는 생활 기본 원칙들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기본을 손홍정님은 늘 책에서 발견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지켜가는 생활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을수록 이 사람은 책을 정말 좋아하고 잘 읽고 좋은 문장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궁정까지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단박하고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 그의 기본 생활의 중심축에는 늘 축구와 독서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은 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어지러운 것을 가지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독서를 하면서 한 번에 해답을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읽으면서 좋은 문장의 기억에 궁전을 세우면 나에게 맞는 기쁜 인생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읽고 독서 노트를 쓰는 습관은 지혜의 궁전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습관으로 올해 좋은 날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좋은 문장으로 좋은 생각을 축적해가는 제인톤이었습니다.